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토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도 해경도 지금 피살을 당한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 월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그동안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월북은 사실 북한군과 대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북한 통지문 대한민국 아무개라 했다는데 월북할 사람이 그렇게 말했겠나. 그러면서 통지문 내용상을 봐라. 이게 그 말이 맞는가 월북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해서 뭔가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신 훼손 부분.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궁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국방부 특별정보로 연유를 발라서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지시를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요. 군이 불빛을 본건 열화상 카메라다. 구체적인 그림이 아니다. 불확실하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경진 전 국회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월북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장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북한 쪽 통지문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우리 군 당국이 처음에 발표할 때는 월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월북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오늘 해경도 그런 내용을 좀 내놨습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월북이다 아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중요한 거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사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시신 처리가 안 된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벌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쟁점을 삼아야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고 이게 월북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님이나 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대북 관계의 끈을 놓치기 싫고 지금보다 악화됐으면 더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오히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왜 그러면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사살 명령까지 저런 무도한 짓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코로나 젊은 사람들 치료하는 거 우리의 의료 체계나 우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연배 때라면. 근데 북한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지도자의 독재 체제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코로나를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 상황에 피해자가 걸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월북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월북 여부는 쟁점이 아니에요. 보면. 쟁점이 아니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 국민들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얘기보다도 북한이 당신네들이 코로나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예. 그나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예.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느냐. 예. 그다음에 왜 남한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협조 요청을 못했느냐. 예. 저 상황이 사실은 북한 배하고 우리 저 돌아가신 분하고 최소한 한 20-30m는 떨어져 있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봐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부, 우리 군에 연락을 하면 얼른 가서 싣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당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북한군과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예. 냉정한 비판,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예.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예. 국민들로서는 현재의 슬픔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해경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박에서 추락하였을 경우 이 남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실제로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로 추정되는 등산곳 인근 해안까지는 거리가 한 3km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 도박으로 지게된 그 채무는 이제 2억 6,800만 원 정도로 전체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으로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 표류 시간 동안 동상과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한 NLL로 유입되었고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그 6시간 동안에도 살려내는 노력과 그 어떤 수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박원순 의장님. 네. 여당의 판단 그리고 해경의 조사 결과를 물론 지금 이 유족은 반발하고 있어요. 왜 월보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건 강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그러니까 여당과 해경의 설명은 월보로 본다는 겁니다. 네. 자, 그거를 그렇게 본다는 가정을 깔고요. 그렇더라도 월북 의사를 표명한 민간인을 사살한 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앞서 예.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게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자꾸 이제 물론 이제 월북이라는 것도 사건의 경위의 일부입니다. 예. 하지만 그게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나 본질을 설명하는 걸까? 지금 두 분 말씀 보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꾸 지금요. 이제 정부가 예. 어떻게 보면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일다 보니까 예. 정부나 군이 그 책임론을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월북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예. 군이 감청 내용을 통해서 뭐 월북 사실을 좀 확정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종의 물증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해경 발표를 보면 그 월북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개인이 도박빚을 많이 졌다. 좀 그 얘기 좀 화면에 이런 좀 얘기는 보셨습니다, 사실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저건 아. 자칫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 민감한 대목인데 저는 오늘 해경 발표를 보면서 그 대목이 굉장히 유감이었고요. 이게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을 하게 되면 예. 그거는 전쟁 범죄로 그 국제법에 따라서 규율을 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분은 어떤 무장한 채로 예. 그 북을 침범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예. 난 자진월북을 했다. 예. 일종의 이제 귀순을 했다. 이런 전향 의사,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예. 그걸 이제 살상을 했다면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 해상 경계 수역을 무단 침범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리 군에도 그게 있듯이 교전 수칙에 따라서 예. 북이 대응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이 있는데 비무장 민간인에게 이제 그런 수칙은 적용되지 않고요. 예.
게다가 이제 해상에서 뭐 오랜 시간 표류를 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북의 그 통지문하고 우리 군의 사실관계 발표하고 간극이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공동조사를 통해서 예. 남북 공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고 예. 그에 기초해서 북이 지금까지 발표한 그런 사과를 넘어서서 예.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사살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군의 설명에 따르면. 예. 그러면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고 예. 그에 응당한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한 것에 응당한 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 정부는 또 그걸 요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족이죠. 형님이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해경의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반응도 보였고요. 굉장히 좀 왜 단정을 짓는가 지금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 어업지도선상에 CCTV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가 찍혀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고장이 났다고 하네요. 하필 또. 이 부분도 참 해경 쪽에서는 그걸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은 나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또 고장이 난 상태에서 그 당시 상황의 모습은 아직 볼 수가 없는 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잠시 말씀하셨지만 북한 통지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 좀 먼저 보면은요. 저희가 이 월북과 관련된 내용도 없다란 부분, 그리고 시신 훼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가 안 있어요. 그 통지문상으로는 없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의 지시에 따른 일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당에서 조사한 내용, 해경하고 조사한 내용, 최소한 여기하고도 충돌이 되고 있고요. 그 야당에서는 시신 훼손 관련해서 뭔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하고 또 충돌하고 있거든요. 자, 김경진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통지문 이거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유의미하지만 예.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얼버무리거나 사실은 거짓을 담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거짓이라고 좀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 전체적인 지금 맥락을 보면 예. 군에서 선박에서 육지로 그러니까 북한 경비정에서 육지로 이렇게 무선 통신하는 것을 거의 군이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서 예. 또 제가 직접 군에 물어본 일이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명의 맥락 속에서 보면 예. 계속해서 그 무전을 그냥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듣고 있었던 것 같고 예. 잡혔다. 이 사람이 상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직업이 뭐고 곧 나이가 어떻게 되고 너 어디서 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다는 개인 것과 신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게 북한과 북한 내에서의 무전 통신을 예. 우리 군이 엿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군이 적어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군이 사실상 생중계에 가깝게 계속해서 그 모든 과정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기서 물어본 내용, 그다음에 아까 오늘 보면은 예. 갑자기 뭐 사살 명령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정장이 판단 안 하고 위에 보고했다가 했다고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시신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예. 군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그 내용이 녹취가 아마 녹취 정도에 준하게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이 거의 예. 99% 정확하고 아. 다만 이 듣는 내용만 가지고는 감청 예.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 현장에서 눈으로 봐서 확인해야 될 예.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걸 제외하고 큰 틀의 맥락은 초창기의 국방부 발표 내용이 매우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추정이 거의 정확한 거 아니냐 싶고 예. 그다음에 이 귀순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초기에 예.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름 근거를 가지고 예.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위에 보고하고 좀 기다렸던 부분들, 그래서 예. 정장 판단으로 이게 사살을 했느냐 이와 관련 통지문의 내용도 그게 거짓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원석 의장님. 네. 지금 사실 통지문상 일단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건데 박원석 전 의장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보십니까?
그 통지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예. 조금은 통지문이 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예. 얼버무리듯이 좀 설명이 돼 있고 간접 화법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을 예. 하고. 근데 이제 북한 사회에서 군의 지휘 명령 체계라는 것은 예. 그 저런 정도의 중대 사안이 터졌는데 예. 그에 대해서 간접 화법을 사용할 만큼 예. 불확실한 상황 파악이 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우리 군의 발표와도 상당한 간극이 있고 예. 일단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 사실이 아닌 내용에 근거한 사과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과를 받고 우리가 이 사안을 예. 그냥 끝내야 되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그 문제의식이 있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게 예. 남북 모두가 예. 이 공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첫 번째고 예. 그랬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다면 예. 북의 사과도 달라져야 됩니다. 단순한 예.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예. 저에 대한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군과 해경이 발표는 저렇게 해놓고 예.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 이상의 예. 지금 아직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이 통신문과 예. 실제 벌어졌던 일과 간극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여전히 좀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합참 지금은 뭐 합참 국방부를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이 군사 당국 그쪽의 보고인데 어제 연유를 발랐다는 표현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르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연유는 여러 가지 기름을 종합하는 이야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수한 SI 특별 정보에 바르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옮겼습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저도 아직까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박원석 전 의장께 좀 예.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군이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초기에 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는 3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월부로 추정한다. 그리고 시신 훼손 가능성 크게 본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서 여야가 각각 뭔가 선택적으로 설명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대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좀 뭐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까지 비화될 문제인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뭐 월북이 됐든 아니면 그게 해상에서의 사고가 됐든 우리 국민이 예. 북한 경계 수용 내에 들어가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 이게 사살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 경위를 선택해서 어떤 걸 부각시키고 어떤 걸 강조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 오늘 국방부의 첩보까지를 포함해서 해경이 발표한 내용이 예. 국방부가 가장 최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국방부는 아직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가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일부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게 정쟁의 소재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예. 일단 북의 공동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저 공동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례를 예. 봐서도 그렇고 과거에 예. 박광자 씨 사건 때도 우리가 이제 그 공동조사를 요구했는데 예.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이제 뭐 저걸 내정 간섭이나 뭐 주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공동조사마저 북이 거절을 하고 어떤 예.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예. 과연 지금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 남북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예. 또 이런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예. 사안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군이 파악한 대로 북이 그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그 어떤 추가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 남북 관계 개선의 측면만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계속 미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점은 저는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담긴 사과 내용 굉장히 이례적이고 각별하게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 후에 북한은 어떤 입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조사 요청, 요구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북한이 결국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게 예.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몇 달 전부터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 관련해서
이게 국경선 넘으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우리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예. 확인을 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까지 예. 얘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실제로 두만강 국경에서도 있어. 그게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나왔고 예. 그래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큰 틀의 원론적인 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아마 사건의 최종적인 아마 발포 명령권자가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 갔을지 아니면 김여정 선에서 멈췄을지 아니면 그 하부 단계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그 상부가 어디까지는 불명하지만 예. 어쨌든 위원장 명령에 그대로 집행한 걸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는 책임을 물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로서는 분명히 책임자 누군지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사과해라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반면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대북관계 개선이고 예. 지금 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뚫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모든 국정의 첫 번째 어떤 목표이자 원칙인데 예. 그거를 이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게 훼손하지 않고 싶은 아마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사실은 저런 어떤 탈북이냐 아니냐 이상한 쟁점을 가지고 예. 어떤 문제 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는 십자가를 지고 이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머릿속의 생각은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뜻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이게 사상 누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현재로서는 이 상황이 북한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떤 독재적인 정치 체계 거기서 설정해 놓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적인 대단히 낮은 수준의 방역 대책들 예.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거기에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 예. 대한민국의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예. 뭘 더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민심과는 함께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예. 사실은 이럴 때는 조금 냉정하게 예. 조금 휴지기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으로 이 이슈가 넘어갔는데 대북 규탄 결의안도 좀 불발이 된 상태고요. 뭐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좀 미뤄진 상태이기도 하고 뭔가 좀 대립하는 모습인데 이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민간인 피격 사건이 벌어졌던 그 새벽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를 했어야 했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도 좀 치열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화면에 그 사항이 나가 있는데요. 뭐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새벽에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긴급히 열렸는데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왜 바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날 아침 8시 30분에 돼서야 왜 대면 보고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박원석 전 의장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새벽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보고는 무리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아직은 불확실한 첩보의 수준이었고 예. 군이 수집한 첩보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께 이런 첩보가 확인됐다는 걸 보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까지 그 새벽에 예.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한의 경계 수용 내에서 사살을 당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대면 보고를 미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예. 우리 안보 당국이나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안보 관계자들이 조금은 좀 안이한 상황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서 김경진 전 의원께도 짧게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 시각. 저는 저 부분이 예.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실시간으로 군에서 감청을 예. 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국방부까지 계속해서 올라갔고 예. 시신 소외까지 있었다고 국방부에서 추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부랴부랴 예.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안보관계 장관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에까지 저는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그 순간 나름의 정부 예. 판단 때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만에 하나 진짜로 보고를 안 했다면 예. 저거는 이 외교안보 라인 요 사건 마무리 지자마자 문책하고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뭔가 있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 또는 뭐 의심 이렇게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감사합니다.